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절반?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나도 애 낳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당연히 절반은 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아들 살아생전 코빼기도 안 미쳐놓고 이제 와서 엄마도 사겠다는 거야? 당신한테는 이 돈 절대 못 줘. 아니,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줄 거야. 뭐라고? 아니 됐고.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당신 양심이 있어? 저번에는 나한테 전부 다 주는 게 맞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러기야? 왜? 이제 와서 액수 보니까 슬슬 욕심이 나나 보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짜증나.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법정 가서 얘기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전개냐고요? 네, 우리 주변에 실제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없이 슬퍼도 모자랄 아들의 죽음 사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 과연 친부는 친모로부터 보험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해주실 최규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아주 연기를 잘하시던데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연기 못했다고 놀리시는 건 아니시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그럼 본론에 앞서 사건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은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쭉 키워왔는데 자식이 죽고 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혼하고 연락도 한 번도 없었던 전 부인이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반절이나 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경우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50%나 떼줘야 하는 걸까요? 진짜 아버지가 다 키우셨는데 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기간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도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사연이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면 그 박탈 사유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자신의 자식을 살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법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게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친모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준다면 피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친부 입장에서는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것을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친모가 이혼을 하고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들의 양육에 일절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상속 결격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천안함 사고, 대구 지하철 사고, 세월호 사고 같이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그 조현병 환자가 운전하는 역주행 차량에 부딪혀 예비 신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사건이고요. 네, 정말 안타깝네요.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과거 양육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부모가 부담을 했어야 하는 비용을 현재에 와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과거 양육비는 시기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성립하기 이전이라면 이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없었다면 언제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을 경우에도 언제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최근 설리 씨의 유산으로 가족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리 씨의 가족도 같은 방법으로 과거 양육비 이거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설리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이후에 아버지의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설리 씨 가족 같은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은 2008년 6월부터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당사자 간의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하고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설리 씨 부모님은 2008년 6월 이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이혼을 한 이후에 왕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로 인정되는 액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근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나중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정은이었습니다. 최규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